쇳물을 굳힌 덩어리가 단단해지면 유기를 만들 준비가 끝난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쇳물을 이제 녹여서 부어야 되는데 쇳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재료를 가져가서 녹여야 돼요. 까만 덩어리가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 황금빛 유기로 거듭날 것이다. 주물 작업 후 본격적으로 유기 형태를 만드는 작업자. 유기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방자 유기와 주물 유기로 나뉜다. 방자 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 녹여 만든 롯셋 덩어리를 두들겨 만드는 방식이고, 주물 유기는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든다. 주물 유기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형태의 그릇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이 종류는 한 몇 가지 정도나 돼요? 글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틀이 다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주물 유기는 금형만 있으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그릇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유기의 모양은 시대에 따라 쓰임에 따라 수백 가지다. 주물 유기의 첫 번째 작업은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거푸집을 만들 한쪽 틀에 금형을 놓고 흙을 곱게 쳐서 채운다. 흙의 고온 정도에 따라 주물의 정밀도가 결정된다. 이 자체에 뭐 불순물이라든지 이물질이 있으면 제품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채를 받쳐서 흙을 먼저 초벌로 내려주는 겁니다. 주물 유기는 거푸집에 바닷가에서 채취한 모래를 쓴다. 이 흙은 점착력이 강하고 통기성이 좋다. 흙을 곱게 내려서 채운 다음 뭉쳐지도록 잘 다진다. 그리고 한쪽 틀을 떼낸다. 그릇의 바깥쪽이 금형의 형태 그대로 새겨진 게 보인다. 다른 틀에는 그릇의 안쪽이 찍혀 있다. 두 개의 틀에 새겨진 앞면과 뒷면은 물에 그을리는 과정을 거친다. 쇳물이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기 코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쇳물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내려가서 그릇의 형태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름을 입히는 겁니다. 그름을 제대로 입히지 않으면 쇳물에 흙이 쓸려 내려갈 수 있다. 이제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쇳물을 거푸집의 주입구에 붓는다. 유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유기는 단 한 개뿐이다. 모래 주조는 거푸집을 한 번밖에 쓸 수 없다. 한 번 그릇을 찍어내고 나면 모래의 형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모든 물건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이죠. 한번 찍어가서 털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반복되는 작업이죠. 흙으로 본을 뜨고 다지고 쇳물을 붓는 작업의 반복. 유기는 정성으로 빚는 그릇이다.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한 15개 정도요. 물 부는 시간 또 물 부어가지고 꺼내는 시간 그러면 30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많이 못 만들어요. 많이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쇳물을 붓고 흙을 다지는 매 순간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 소울함이 그릇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30-40년 경력의 장인도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 쇳물에서 탄생한 단 하나의 유기. 이 그릇은 곧 만든 이 자신이다.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는 시대. 하지만 이곳의 시간은 느리다. 그게 1000년을 지나 유기가 살아남은 이유다. 하지만 그만큼 작업자의 몸은 고되다. 흙으로 꽉 채운 틀의 무게는 20kg. 종일 틀을 들고 내리고 뒤집기를 반복하다 보면 특히 허리에 무리가 간다. 생이 무거운 틀 들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허리가 나빠질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도 그런데 생일이 되니까 그 무거운 틀 올렸다 내렸다. 그거 이 자체가 허리 신감이 그런가. 유기 하나하나마다 수십 번 사람의 손길이 담긴다. 아름다운 유기는 흙과 쇳물, 사람의 합작품이다. 드디어 그릇이 완성됐다. 쇳물이 흐르도록 연결된 무집을 깨면 온전한 그릇이 드러난다. 쇳물을 그대로 굳힌 터라 아직 유기의 본 모습은 아니다. 까만 유기가 향한 곳은 바로 옆의 작업장. 이곳은 막 완성된 유기를 담금질하는 곳이다. 쇠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 고온에 달군 유기는 바로 찬물에 담가 급냉시킨다. 이게 담금질을 안 한 거 이게요? 네. 때리면 바닥바닥 깨진다고. 순식간에 산산조각난 유기. 담금질을 한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안 깨진다고. 이걸 안 하면 또 깎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00% 다 담금질 하는 거야. 정밀한 합금에 담금질까지. 놀라운 과학이 담긴 유기. 담금질을 거친 유기는 대를 물릴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 이제 까만 때를 벗길 일만 남았다. 유기의 변신이 이루어질 작업장. 길쭉한 칼날로 유기의 표면을 갈아내자 익숙한 유기의 금빛이 드러난다. 주물에서 나온 물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칠고 또 색깔도 안 예쁘고 투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깎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유기의 무게를 덜어내고 표면을 매끄럽게 깎아내는 작업을 가질 작업이라고 한다.
투박한 놋그릇은 가지를 거쳐야 비로소 반짝이는 유기가 된다. 나무에 고정시킨 유기의 바깥면과 안쪽 면을 깎아내는 작업.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표면에 층이 생기거나 흠이 없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릇 하나를 깎는데 가질칼이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필요하다. 처음에 무게를 떠는 용이었으면은 이제 중칼로 면을 골라주고 이제 마지막에 평칼로 강을 내주는 거예요. 얇게 깎아서. 그러면 여기 마지막 평칼이 들어가면 이렇게 강이 나요. 이제 수세미가 들어갈 때 물건이 깨끗하게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칼 중에 한 칼이라도 안 들어가면은 물건이 안 나와요. 첫 칼로는 원래 무게의 3분의 1가량을 덜어낸다. 유기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조절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칼로는 울퉁불퉁한 결을 없앤다. 온몸의 힘을 사용해가며 집중하는 작업자. 면을 고르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마지막에 평칼로 얇게 깎아내면서 유기 특유의 빛깔과 광택을 끌어낸다. 그렇게 하나의 유기가 탄생했다. 은은한 광택을 가진 유기. 고운 결 하나하나에 작업자들의 정성이 엿보인다. 단단한 쇠를 다루는 일은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매끄럽게 이어 깎으려면 힘 조절이 관건이다. 칼은 도구일 뿐 믿을 건 숙련자의 기술과 감각이다. 한 손은 칼을 고정시켜주는 이제 고정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한 손은 그릇을 깎기 위해서 좌우로 이제 방향을 틀어가면서 이제 힘을 써서 이제 그릇을 깎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손을 다 쓰는 겁니다. 칼을 쥔 오른손은 쇠를 이기기 위해 엄청난 힘이 들어간다. 그 힘을 왼손이 받쳐줘야 한다. 왼손이 지렛대를 느슨하게 잡았거나 잘못 잡았다간 곧바로 대형 사고다. 칼날이 너무 많이 나가도 마찬가지. 여기가 홈이 보이죠? 홈. 이거 깎다가 잘못하면은 나가면서 깎다가 칼이 들어가요. 여기에 칼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빠지면서 저한테 날아와요. 다쳐요. 위험해. 힘과 기술이 모두 필요한 가질 작업.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다. 올해로 8년차가 된 조성현 씨. 꽤 경력이 됐다 싶지만 가질 작업장에서는 제일 막내다. 젊은 체력으로도 버거운 걸까? 그의 얼굴이 온통 땀으로 흥건하다. 그래도 열기 올라오니까. 열기가 올라와요? 예, 그릇을 깎다 보니까 칼을 대면 열을 받잖아요. 그 열기가 올라와요. 손으로 꽉 잡아야 되니까 안 잡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긴장이 되는 건지 아무튼 땀이 많이 나죠. 웬만큼 힘을 주지 않아선 유기에 칼이 붙지 않는다. 하루에 8시간씩 팔을 쓰다 보니 처음엔 팔이 너무 붓고 아파서 잠도 잘 수 없었다. 이제 통증은 익숙해졌다. 하지만 작업대 앞에서 늘 긴장이 된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루 종일 칼을 잡았다 폈다 하는 손은 굳은 살 투성이다. 얼마나 힘을 줬는지 손가락 굵기가 다르다. 그럼 힘드셨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훈장이죠, 훈장. 평생 할 일인데 뭐. 좋게 생각해야죠. 굳은 살도 훈장으로 여기는 자부심. 그게 지금껏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다들 먼지를 털고 작업장을 나선다. 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시간. 하루의 단비 같은 점심시간이다. 특별할 것 없는 반찬이지만 땀 흘린 뒤에 먹는 점심은 성찬이다. 놀리는 거 없이 계속 그냥 움직이니까 나중에 이제 점심 먹을 때 젓가락질 할 때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근데 몸이 너무 지치면 밥도 밥이 아니라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쇳물을 다루는 이 일은 예나 지금이나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다. 하지만 가장에게 힘들지 않은 일터가 어디 있을까? 먹고 살라고 했지. 옛날엔 먹을 것도 없고 직장이 어디 가서 이거 그때는. 저 혼자 뭐 할 바에는 뭐 이렇게 힘든 일 하겠어요. 가족들 밥 먹고 생활하고 그거 외에는 뭐. 부지런히 점심을 먹고 짧은 휴식 시간. 다들 공장 2층의 기숙사로 향한다. 조성현 씨를 비롯해 직원 16명이 가족과 떨어져 이곳에서 생활한다. 거의 전 직원이 기사 생활 한다고 봐야죠. 다 집들이 멀으셔서. 8년간의 객지 생활. 항상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아들 첫째가 준이고 둘째가 연우야. 아빠 어디야? 아빠 지금 기숙사 일하는데. 나도 불러줘. 아빠가 지금 그네 타고 있어. 그네 타고 있어. 수영장? 수영장에서는 고기 못 구워 먹는데. 그렇잖아. 물속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없잖아, 그지? 그래도 가족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즐거움도 있어야죠. 저절로 웃음 나와요. 즐겁죠. 재미있고.